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을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승민입니다. 예, 그월잠 꼰대 김광주입니다. 그월잠 꼰대. 꼰대 우리 제가 이게 그 이제 꼰대를 우리 방송에서는 꼰대 하지만 제가 책이나 이런데 바깥에서는 저희는 사회 활동을 할 때 사회 활동할 때 미꼰이라고 쓰거든. 미꼰. 미꼰. 그럼 이 미꼰이 조금 좀 이렇게 좀 그럴듯해 보이나 봐. 그래? 그래서 그럴듯해 보이나 봐. 그래서 지난번에 그 기업 홍일동에 대한 연구 책에도 앞에 이제 저자 인트로 쓸 때 끝에 미꼰 김광주 이렇게 했었는데 출판사들도 물어보고 책을 읽은 사람들은 질문이 엉뚱하게 거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호 미꼬는 무슨 뜻인가요? 아호도 아닌데 여기 아호까지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니까 그 부끄럽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원래 그 미꼬는 아시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래형 꼰대입니다. 미래형 꼰대의 앞에 약자. 그죠. 우리 방송이 물론 과거의 어떤 경험에 터잡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것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재테크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재테크가 그죠. 오늘 쓸 돈 때문에 이 방송 듣는 사람 없죠. 그죠. 앞으로 쓸 돈 때문에 준비할 것 때문에 우리 방송을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는 방송. 미래를 향해서 과거의 경험에 집착하지 않고 붙들지 않고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되 미래를 향해서 열려 있자. 그런 의미가 미래형 꼰대예요. 멋지지 않나요? 밖에서는 미래형 꼰대, 집에서는 그냥 꼰대. 미친 꼰대. 저희도 미친 방송. 근데 뭐든지 미쳐야 돼요. 어떤 열정적인 에너지가 놀라면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미치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조금 좀 돈과 관련된 펀드 관련된 것들을 좀 얘기 좀 해보죠. 오늘. 요즘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글로벌 펀드를 이야기할 건데요. 글로벌 이런 자산 배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글로벌이 많이 식상해졌어. 글로벌이 뭐 죽을 쓰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죠? 다 죽 쓰고 있지. 지금. 뭐 유럽이 뭐 어쩌고 뭐 브라질 어쩌고 중국이 어쩌고 뭐 이러니까 이제 글로벌 경제 상황 자체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다 글로벌 이러면 오히려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지.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 글로벌을 자, 한국이라면 한 나라밖에 없지만 우리가 글로벌을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런 뭐 유럽의 몇 나라들 중국 아무리 중국이 거대하다 하지만 이런 나라들조차도 사실은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그냥 n분의 1이에요. n분의 1. 우리가 이 글로벌이라는 것은 세계 시장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뭐 조금 여유 있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신경 쓰지 말아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제 듭니다. 개인들 요즘 그 보면 직접 투자를 이제 많이들 해요.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좀 이런 것 같고 직접 생활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메신저청에서 많이들 회사에서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종목 투자했는데 이런 종목도 해보자. 뭐 종목에 대한 정보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도 팟캐스트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팟캐스트를 보면 주식 관련된 팟캐스트 너무 많아. 종목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리고 방송 틀어봐봐. 그런 뭐 주식 방송이 그리 많은지 종목을 밝혀주는 게 그리 많은지 중요한 건데 그래야 돈 버는 사람이 있냐라는 거야. 물론 있겠지만 얼마나 있냐라는 거지. 그리고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된 사람들이 있냐라는 거지. 예. 투자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추후에 마지막 시점에 털고 나왔을 때 원금 대비 수익이 나야지만 그게 수익률 대비 얼마라는 거죠. 그렇지. 지금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만 원 벌었어. 그게 수익이야? 아니지. 내가 투자를 그만뒀을 때 1,000만 원이 1,100만 원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1,000만 원에 100만 원 벌면 뭐해?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1,000만 원이 800이 될 수도 있고 500이 될 수도 있고 과거 10년, 20년 뒤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라는 거는 예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복리의 단절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제 투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투자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 얼마나 큰 수익을 올리냐가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률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가져가냐가 훨씬 더 투자 수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관점에서 그러면
투자를 할 때 어떤 그 종목들 아니면 어떤 자산에 배분을 하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체로 어쨌든 그 돈을 좀 벌었다 하는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 일반 사람들 기준에 뭐 큰 부자들이야 주식 외에도 뭐 부동산, 대체로 이제 큰 부자들은 부동산에 빌딩들이 많죠. 그렇지. 근데 일반인 이제 월급쟁이들은 주식으로 해서 이제 어쨌든 주식이나 직접 투자나 또 주식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 또 반대로 이 월급쟁이들이 가장 크게 손해를 본 종목 역시도 주식이에요, 그죠? 근데 그 차이가 과연 무엇이 과연 종목 문제인지 투자 방법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좀 구분해보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포인트는 이거는 이제 투자에 대한 정석인 거죠. 그 마코비치라는 포트폴리오 창시자가 있는데, 오랜만에 그 단어가 생각이 나네. 뭐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 뭐냐면 어제 술 안 먹는가 봐.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 시점도 아니고 시점이라는 거는 지금 들어야 돼,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거야. 그리고 투자 종목도 아니고 종목이 뭐냐면 이 종목 좋아요 안 좋아요. 중요한 거는 가장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자산 배분이라는 거죠. 자산 배분이라는 건 뭐냐면 얼마나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과 현금에 잘 분산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에 따라서 어떻게 그걸 변화를 잘 주냐에 따라서 그게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자산 배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자산 배분, 여기서 중요할 건 뭐냐면 자산에 대한 배분이라는 거지. 많은 분들은 투자를 한다면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돈이 1억 있으면 전재산 1억이면 1,0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해. 그러니까 1,000만 원 가지고 분산하려고 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산이 안 된다는 거지. 즉 전체 자산 덩어리를 얼마나 잘 분산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집을 깔고 있다면 그 부동산도 자산 배분 중 하나인 거죠. 예, 그래서 큰 자산을 가지고 배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시장에 대해서 정보도 밝고 그리고 경제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그리고 지속적인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가능하신 분이시다면 좀 액티브하게 펀드도 좀 여러 가지로 해보고, 그 다음에 좀 시장에 빠질 때는 정리수익이라든지 추가 매수를 통해서 그 뭐 저점 매수도 좀 해보고 그런 여러 가지 전략 수도 있겠지만, 우리 월급쟁이 일반인들이 그렇게 쉽나오대. 쉽지 않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조금 수익을 보고 싶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젬병이고, 중요한 건 또 대신에 그 월급에는 잠이 오고 싶어. 편하게 잠은 자고 싶다라는 거지. 그럴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게 뭐냐면 글로벌 자산 배분형 펀드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글로벌 자산 배분형 펀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단어를. 자, 글로벌이라는 것이 이미 한두 개 국가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전 세계 국가를 뜻하는 게 글로벌이죠. 그리고 자산 배분, 그죠? 배분 이미 여러 군데의 나라에 이렇게 나누어서 투자하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또 펀드야. 근데 펀드 자체는 또 분산. 그 펀드 자체는 어떤 한 종목이나 한 국가가 아니라 펀드 자체라는 말은 여러 가지 그 수십 개의 국가에 나누어서 투자하는 이게 펀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라는 이 말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위험 분산, 그죠? 철저한 나눔, 그것을 통한 위험률 감소, 이걸 뜻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그 글로벌 투자에 대한 필요성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약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네, 2%밖에 되지 않는데 중요한 거는 분산 투자한다 시고 이렇게 얘기죠. 나는 펀드 3개 하고 있어. 성장주, 가치주, 배당주. 야, 잘한다. 박수. 나하고 똑같네. 그러다 맨날 당하는 거야. 그 국내 시장이 안 좋으면 어떡할 건데? 나내 거를 얼른 바꿔야겠구나. 뭉치 말 들으니까. 즉 나머지 그렇게 국내 시장에 분산 태계를 한다는 거는 국내 시장이 몰빵한다, 몰빵. 즉 나머지 98% 시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더 이상 우리나라도 저성장 시대에서 고성장 되기 쉽지 않다라는 거지. 즉 과거에 우리나라 과거 10년, 20년처럼 고성장 되는 국가들은 아직도 많다. 그런 나라들의 성장되는 국가들 투자를 하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해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 글로벌 그게 필수인데 그걸 잘 못하니 잘하는 놈들한테 돈을 주고 맡기자. 그게 글로벌 자산 배분형 펀드예요. 재미난 거는 글로벌 전체 시장, 세계 경제 시장에 성장하느냐 마이너스 사실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뭐 죽겠네 해서도 글로벌 전체 시장의 성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글로벌 전체 시장이 어떤 뭐 평균
뭐 1% 성장했다라는 말은 그게 평균이니까 어떤 나라들은 1%가 아니라 10% 성장한 나라도 있었고 또 반면에 어떤 나라 요즘 뭐 뉴스에 간혹 나오는 죽을 쓰는 나라들은 또 마이너스 성장을 한 나라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 이런 것들은 그 중에서 가능하면 우량 그죠? 우량 국가들의 이제 순환을 해가면서 그런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 중에서도 오랫동안 좀 이제 실적이 검증된 그죠? 이런 펀드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형 펀드 제가 뭉치가 얘기하는 선택 포인트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왜 해야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종목계가 우리나라 국내 펀드는 종목이 한 3, 40개 투자돼요. 일반적인 펀드 내가 펀드를 한다라면 그 펀드 한 대에 종목이 국내 기업들 약 3, 40개가 들어간다는 거지. 근데 이 글로벌 자산 배분형 펀드도 종목이 몇 개냐면 700개 종목. 그리고 국가도 40여 개국. 그렇지. 700개 종목에 또 그것도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현금, 부동산, 통화까지 다 투자를 한다는 거야. 즉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글로벌 펀드를 한다는 거는 다양한 건 다 필요 없이 한 방에 하나로 다 끝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글로벌 자산 배분형을 선택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이제 글로벌 이런 투자를 하실 때 조건 자체가 뭐 꼭 외국어를 알아야 된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안에 보시면 이게 뭐 지금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 유럽 시장이 좋기 때문에 미국 유럽 시장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다음에 일본 시장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시아 증시 통해서는 뭐 한국이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중국이라 이런 다양한 국가들을 담고 있으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펀드 비중 조절을 해줘요. 그 국가별, 지역별 그리고 자산별을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매니저들 조절을 해준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는데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국내 같은 경우는 펀드 매니저가 한 명 아니면 팀으로 하는 거겠지만 대부분 이제 책임 매니저가 한 명 정도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펀드 하나만 하냐? 그게 아니야. 10개는 40개 하는 사람도 있어요. 10개 하는 사람도 있고. 즉 한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 많아봤자 막 한 명 정도고 그다음 몇 명 안 된다라는 거죠. 그 한 명도 또 다양한 펀드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글로벌 이 펀드 매니저들은 뭐냐면 매니저가 한 50명 정도가 돼요. 50명 정도가 되고. 그 월급 다 잘 주나? 그리고 중요한 거는 월급도 비쌌긴데. 그 50명 중에서 한 2~3명 정도가 대표 매니저야. 대표 매니저가 있는데 이 대표 매니저가 뭐냐면 운영을 20년 동안 하고 있어. 펀드 운영 기간이 20년인데 운영을 20년 동안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뭐 거의 뭐 빠삭하다는 거지. 그렇지. 국내 봐봐요. 펀드가 망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펀드 매니저 교체 주기가 대략적으로 국내는 3.5년에서 4년 정도가 돼요. 즉 이때 되면 펀드 매니저들이 바뀐단 말이지. 즉 다른 데 돈 더 주니까 가버린다는 거지. 그러면서 펀드들이 망가지는데 그냥 펀드에 대해 일관성이 없고 철학이 무너지고 지속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봐봐요. 처음에 한 놈들이 계속 가져간다는 거야. 그만큼 그 운영력이 전문성, 지속성 이런 것들이 국내 펀드와 잽도 안 되게 되어 있다라. 그러니까 우선은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금융 투자 시장의 전문가 이런 시장 자체의 역사가 뭐 우리가 다 투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외국 거잖아 원래 외국에서 온 거잖아. 그리고 어떤 글로벌 이렇게 외국 사람 외국 이런 투자 전문가들이 우리가 그런 기술들을 계속 가지고 그때 원조니까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사실은 잽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그럼 수익률 얼마인데 얘들 수익률 얼마인데 수익을 잘 내냐? 근데 대부분이 이 글로벌 자산 배분형은 주식형이 아니라 주식 혼합형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뭐 통화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주식 혼합형 또는 채권 혼합형 형태로 나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보다 낮긴 낮아요. 근데 중요한 건 수익률이 얼마냐면 평균적으로 약 7% 정도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7% 정도 수익률이 얼마 정도 됐냐면 10년에서 2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그 정도예요. 그렇지. 그럼 이게 이제 한 6%, 7%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은행 금리의 2~3배가 되는데 그것을 뭐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복리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실질 수익률은 10% 넘는 거지. 그래서 과거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뭐 지금 현재 글로벌 자산 배분형 펀드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20년 정도 운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년 연평균 수익률이 7%다. 그 말의 의미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올해는 마이너스 할 수도 있겠지만 20년을 가져가면 연평균 7% 나왔다는 거죠. 매년 7% 꾸준히. 그러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즉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것저것 다 신경 쓰기도 싫고 머리 아파 죽겠어. 근데 은행 금리보다는 좀 높으면서 변동수 낮은 걸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런 게 뭐냐라면 이 글로벌 자산 배분형 펀드가 딱이라는 거죠. 야, 이게 네. 이 방송을 끝으로 우리 그월잠 방송을 그만둬야 될 위기. 왜? 뭐 이게 요거만 하면 되네. 뭐 방송 들 필요도 없네. 그죠? 그래서 말씀드렸죠. 머리 아프고 신경 쓰기 싫고 이러신 분들. 예. 그럼 요거만 하면 뭐 요거만 10년 20년 하면 연 평균 7%로 뭐 끝나네. 그월잠 방송을 접어야겠네. 그렇나? 그렇지. 그런데 10년, 20년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냐? 없다라는 거지. 없다라는 거지. 그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사실은 뭐 재테크라는 단어가 필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하기 힘들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런 뭐 개별 종목 이 상품이 어떻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런 좋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고 결과가 좋을 수 있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과정. 그렇죠. 근데 말씀 잘 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주식은 그러면 연평균 수익률이 10%야. 미국 평균 수익률을 보면 그러면 뭐 계속 가지고 있으면 10%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가져가신 분들이 없다라는 거죠. 거죠. 그래서 답을 알려줘도 못 한다라는 거야. 파트너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렇지. 맷집을 키워나가면서 이거 견딜 수 있으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게 이제 뭐가 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이 맷집 키우면서 가져가는 인내력 이런 것도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을 제가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글로벌 자산 배분형 펀드 진짜 이게 내가 투자 초짜고 뭐라도 한 게 좀 해보고 싶다. 근데 방법이 모르겠다. 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를 오늘 이야기하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가 참 재테크 돈을 모으고 이렇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시야가 크게 넓어야 돼. 시야가 좀 넓게 길게 봐야 돼. 시야가 넓고 길게 봐야 쓰기 좋은 목돈이 생길지라도 안 써요. 길게 봐야. 저 유명한 책이 있죠. 기업 홍길동에 대한 연구라고.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내용을 우리 독자가 보고 저한테 보내왔길래 같이 공유하는 건 제가 썼지만 가장 멀리 보이는 불빛이 내 것이다. 가장 멀리 보이는 불빛이 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변에 여러 유혹들이 그게 이제 불빛이죠. 반짝반짝하는 그렇지. 여러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가까이에서 번쩍번쩍하는 것에 손이 먼저 가버리면 그걸로 끝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 그걸로 그러니까 우리 재테크도 마찬가지거든요. 길게 너무 가까이 있는 불빛들에 해놓되면 너무 가까이 있는 불빛들 밤에 특히 가까이 있는 불빛들 어디가 나이트 클럽 이런 데 있잖아. 그런데 해놓되면 그냥 하루 날아가 버리잖아. 좋은데? 그죠? 그지? 그래서 이제 재테크나 우리가 특히 네. 투자, 우리가 복리 이런 것들을 보려면 진짜 멀리 있는 가물가물한 불빛을 보고 그 옆에서 크게 번쩍번쩍하는 불빛이 아니라 멀리 보이지만 가물가물하지만 멀리 있는 불빛을 보고 우두커니 가는 것. 이것들이 멀리서 볼 때는 가물가물했는데 막상 다가가 보니까 이게 그 옆에서 반짝반짝하던 불빛에 비교가 안 될 만큼 비교가 안 될 만큼 크고 행복한 불빛이었더라. 그걸 독자가 보냈다고요? 이제 그게 상당히 인상 깊었다고. 이제 조금 인상 전에 깊었다고? 이런 내용인데 책에 있다고 이런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그 독자가 상당히 그게 인상이 깊었던 모양이라 인상이 깊어가지고 이게 가장 멀리 보이는 불빛이 내 것이다라는 것이 너무 인상 깊었다고 이렇게 왔는데 이게 돈을 모으고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 상품 위주라는 게 그런 거예요. 상품은 늘 화려하게 보이잖아요. 또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아주 좋게 포장해서 말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에 현혹되기보다는 조금 그죠? 지금 당장의 어떤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이것을 길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죠? 그것도 또 길게 관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계속 조언을 하고 또 이렇게 동행해주는 파트너, 이런 것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많은 것들을 전달해주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꼰대가 얘기한 것처럼 멀리 보이는 불빛을 보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게 저희 그월잠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이라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뭐 이것저것 뭐 많이 도움 되신다는 얘기 나오는데 도움 많이 받으시고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물어보시고 그리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어디에 물어본다? 머니소리 TV, 머니스토리.tv라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글로벌 자산 배분형 펀드, 쉽게 말하면 맛있는 비빔밥 한 그릇이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싶은데 이 비빔밥 한 그릇으로서 상당 부분 잠이 안 온 부분들 해소될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전달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